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캐스퍼 생산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누적 생산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양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의 SUV형 경차 캐스퍼의 10만 번째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021년 9월에 첫 선을 보인 1호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나선 지 25개월. 법인 설립에서부터 공장 건립, 시험 생산 등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면 회사 설립 4년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의 안착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10만 대 생산 쾌거를 이루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동차 위탁 전문 생산업체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쓴 GGM은 이제 미래차 시장 진출이라는 또 다른 여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40여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에 들어가 내년 봄 시험 생산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차 캐스퍼는 80%가 유럽 각 나라로 수출될 예정이고 일본 자동차 시장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가 준비하는 모두를 위한 경제, 포용 경제의 실증 현장이 될 것이고 이 점은 전국에서 또 세계 속에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고용 인원은 600명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의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박문규 장관이 취임 전 미래차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재직자 전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지정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놓고 신세계와 금호월드, 광주시가 첫 3자 협의체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에 나선 광주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소상공인 상생 방안. 광주시와 신세계 금호월드 측이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위한 첫 3자 협의체 자리를 갖고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금호월드 측은 건물 일부를 광주 신세계가 매입한 뒤 백화점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3시간 넘게 진행된 첫 공식 만남에서 타협점은 나오지 않았고 금호월드 측이 광주 신세계 확장에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첫 3자 합의체 서로가 만족할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첫 출발의 의미를 부여하는 바입니다. 돌다리를 넘는 심정으로 큰 틀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광주 신세계도 금호월드 측이 앞서 제안한 건물 매입과 공동 재개발은 불가하고 100억 원대의 상생 발전 기금을 내놓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위해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3자 협의회가 정말 서로에게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게 기대합니다. 광주시에서는 김광진 경제부시장이 참석해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중재안 마련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광주 신세계는 지난해 8월 9천억 원 규모의 신세계 아트앤컬처 파크 확장 계획을 발표했지만 금호월드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의미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3자 협의체는 오는 12일 한 차례 더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 중재자 역할에 나선 광주시의 행정력이 얼마나 빛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에 있다가 나주로 옮겨간 정신요양시설의 정부 지원금 관리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실제 시설의 주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요.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임지은 기자입니다.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정신요양원입니다. 190명의 생활인과 50여 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광주 동구에서 나주로 옮겨 운영 중인 이 시설에는 광주시가 한 해 30억 원 규모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정신요양원 시설에 수십억 보조금을 광주 동구가 교부하는 이유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위치가 광주 동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구에서도 또 자기네들 가나다 보니까 또 자체 점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광주시가 나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세금 지원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요양원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광주 동구가 복지시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수십억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동구 관내에도 있지 않은 시설에 수십 년간 동구가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데서 서류를 받아보겠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 동구와 나주시가 만나 관리 감독과 회계 감사를 누가 할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나주시가 하기로 양 자치단체가 뜻을 모았지만 회계 감독에 있어서는 이견이 큽니다. 법을 검토하는 결과 이렇게 소지지가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음을 법에서 저희가 발견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결국 동구는 내년부터 예산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손을 뗐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만 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지도 감독할 주체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타올랐던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주 개최지인 목포 종합경기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합화식에 함께한 선수들과 도민들도 화합으로 이뤄낼 성공체전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갈래의 불꽃이 성화대에서 하나가 돼 더욱 붉게 타오릅니다. 강화도 만이산과 주개최지 목포에서 공식 체화된 두 개의 불꽃. 여기에 한반도의 시작을 뜻하는 땅끝 해남과 우주 항공산업의 미래 고흥에서 특별 체화된 두 개의 불꽃이 만난 겁니다. 불꽃이 전라남도 전역을 활활 태워서 화합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지역 발전 그리고 전라남도 발전을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화봉송 첫 주자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실력파 선수들이 선정됐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이다 보니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우리 도민들께서 좋은 성과가 있길 너무나 기원하고요. 저도 제 종목인 스쿼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라며 전국체전 화이팅!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선수들을 포함한 국내외 선수단 3만여 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된 이번 전국체전. 합화식에 참석한 수백여 명의 참석자들은 저마다 준비된 희망벽돌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며 대장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성화는 오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리는 목포종합 경기장에 도착해 뜨거운 열전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지난해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을 대표하는 효자 축제로 거듭난 고흥 유자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정부의 KUAM 구상을 최초로 시연하는 드론 엑스포가 같은 기간에 열릴 예정이어서 차별화된 콘텐츠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풍양면 유자 재배단지. 다음 달 3일 제3회 고흥 유자 축제를 앞두고 짙푸른 유자가 가지마다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3주 후에는 황금빛 유자가 상큼한 향을 내뿜으며 축제 분위기를 물씬 풍길 전망입니다. 11월 고흥은 천연 비타민C 유자 천국이란 주제로 열릴 이번 축제는 유자 수확 시기에 맞춰
실제로 유자밭에서 열리는 실가명 축제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고 즐기는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유자적길이라는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유자밭에서 유자의 향과 맛 그리고 어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 개막 콘서트와 윤도현 밴드, 7080 콘서트 등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의 정체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번 유자축제 기간에 10분 거리에 있는 드론센터에서 제1회 드론 UAM 엑스포도 함께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KUAM 실증 작업이 진행되는 고흥에서 처음으로 비행 드론 실물과 버티포트가 공개되고 실제로 비행까지 시연하게 됩니다. 고흥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와 이벤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유자축제라는 청정 고흥의 어떤 맛깔스러운 이미지와 그리고 그 드론이라는 최첨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오직 고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첨단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서 고흥의 어떤 정체성도 확립할 수 있고 다음 달 열리는 고흥 유자축제와 드론 엑스포는 미래 고흥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역 축제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산하 공기업인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직원과 간부 등 4명을 업무방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제보를 통해 공단 임직원 4명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들은 또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공단에 통보한 경찰서 공문까지 불법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노조 측은 직원들의 비리는 절대 없다며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연인과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20대 여성은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라이터로 집에 있는 옷에 불을 붙여 집 내부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한밤중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불은 30분 만에 119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아 문화예술계 육성과 외국, 지방정부 등과의 문화예술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든 친환경 의자인 세컨드라이프 의자와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 출품이 확정된 아세안 웨이 등 주요 작품을 관람했습니다.